안철수 불출마 협박 의혹의 주인공인 정준길 전 박근혜 캠프 공보위원은 운전하면서 전화해보셨잖아요. 택시 탄 적 없다 라고 우기다가 거짓말쟁이 됐다. 헐, 멍미? 인혁당 사건을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 라고 한 박 후보의 발언과 대변인들의 인혁당 사과 번복으로 새누리당이 뒤숭숭하다. 이 사건들로 박근혜 후보는 곤란해. 그래서 모셨다. 새누리당의 대표 친박 김재원. 2007년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을 했던 오래된 친박이다. 사면 초과에 빠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입장이 궁금해.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네, 2007년에는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 맡아서 대활약을 하셨던 친박계 유명한 또 평론가도 하셨던 김재원 의원 다시 배지를 다시 달아서 재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박근혜 후보 대변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김진명 작가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듣고 솔직가 어땠습니까? 대기실에서 계속 보면서 정말 아프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아프다. 예. 아니 근데 지난번에는 저기 대변인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 공보 인선도 그렇고 딱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이번에는 이름이 빠지셨습니다. 제가 할 텔레비에는 가장 많이 나오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할 역할은 더 따로 있어요. 뭡니까? 그럼 이렇게 또 외곽에서 그 자유롭게 돕는 또 리베러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선거에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과 또 저처럼 독립군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가 우리 김재원 의원님은 독립군으로 활동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하신 거네요. 독립군이 무슨 그 임명장 받고 독립군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알아서 독립군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정현 의원하고 우리 김재원 의원하고 좀 독립군이죠? 좀 말하면 유격대 비슷하게. 유격대. 예. 그 표현 좋네요. 자, 지금 인혁당 얘기 좀 할까요? 인혁당 얘기요? 일단 그 2년 후배들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금태섭, 정준길, 그 2년 후배들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인혁당에 대한 솔직한 본인의 법조인 아닙니까? 검사 출신의. 인혁당 사건을 본인의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 얘기 말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인혁당 사건을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 그래도 책으로는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386 세대시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문에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읽어본 적은 있죠. 네. 읽어본 적은 있죠. 예, 인혁당 사건이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죠. 제가 인혁당 사건의 공소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읽은 건 아니죠. 실체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그 유신 때 판결이 있었고. 독재 시대 때죠. 그렇죠. 그 이후에, 지난 2007년인가요? 재심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재심 판결문이 상당히 신랄했거든요.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사법 살인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형이 집행되던 날,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에서도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학자들이 제대로 이걸 다 알고 발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또 그분들이 대표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법원에서 이것은 조작된 증거와 또는 고문에 의한 어떤 증거 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재심을 했거든요. 무죄를 했죠.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수십억 배상도 해줬어요. 그러면 재심을 했다는 말은 그 앞의 판결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인혁당 사건은 무죄 선고가 내려져 있고 국가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준 사건이에요.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죠. 실체적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사실이고.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두 개의 재판이 있다. 지금 말한 대로 앞에 건 무효인데
앞에 것도 재판했다. 요것도 인정한다는 뜻이죠. 두 개의 재판이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자꾸 이런 오해가 되고 네. 또 논란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라디오 인터뷰잖아요. 네. 전화 인터뷰. 네. 저도 전화 인터뷰를 해보면 이게 뭐 한 13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고 또 그 짧은 질문 다음에 또 속사포처럼 또 다른 질문이 오고 하니까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두 개의 판결 중에 재심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은 박근혜 후보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두 개의 판결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심 판결 그리고 그게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죠? 그게 실체적 진실이고 그 사실을 말고 또 앞선 재판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단어가 들릴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앞에 거에 무게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상식적인 사람인데요. 그죠? 솔직히 얘기합시다요. 아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솔직해야죠. 아니, 근데 지금 이건 솔직하고 안 솔직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네. 오해를 풀어드리는 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아니, 제가 일단은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지 오해를 풀죠. 저는 뭐 네. 그런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네. 심정인데 아, 그래요? 이제 네. 어쨌든 판결이 두 개가 있었지만 네. 앞의 판결은 무효가 된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네. 훨씬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좋았을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이 법률 전문가와 법률 비전문가들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다. 네.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역사적 사실이든 또는 법률적인 효력 문제에서의 문제든 결국 명쾌한 거죠, 이건. 명쾌하게 네, 인혁당 사건은 조작 사건이고 억울하게 8명이 죽었고, 그죠? 죽었다는 표현하면 안 됩니까? 사형당했고요, 그죠? 그 8명 고인들은 민주 인사고, 그죠? 그때 중형 사형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사람들 중에 김근태 의원도 있고, 그죠? 지금 현재 고생했던 사람들 다 있고, 그죠? 저하고 친한 유인태 의원은 사형 선고 받았어요. 네, 유인태 의원도 사형 선고 받았고 친하시죠?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의원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거는 당의 입장이 아니고 법조인의 입장으로서 내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돼요, 지금 질문이. 여기 홍일표 대변인, 이분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죠? 이분은 딱 끝나고 나서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뭐 했습니다. 의원들끼리. 박 후보의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다시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대변인 두 분이 뭐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고요. 네. 더군다나 그것은 제가 국회에 있지도 않는 밤 시간에 네. 뭐 벌어진 일인데 당의 대변인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뭐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당의 대변인이 후보가 사과한다, 후보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당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성명이 이메일로 저한테 온 것을 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이 사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우리 당이 사과를 하는 것을 대변인이 발표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당이 사과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치고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정 자체, 절차가. 네. 그리고 당이 사과하고 나면요. 당장에 아마 우리 박종진 앵커께서도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네. 당은 사과하면 박근혜 후보는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잖아요. 해야죠. 당연히. 네. 아니, 당은 사과할 필요 없죠. 지금 후보의 발언이니까 그렇죠. 후보가 후보 대변인한테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변인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니 후보가 지금 뭐 행사장에 있으니 당의 입장에서라도
의지를 모아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네. 순박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문제에 갔다고는 보지만 또 여지를 남겨버렸거든요. 네, 또 여지가 또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정작 그 다음 단계는 후보에게 홍일표 대변인이 이런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니까 나하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나랑 의견이 다르다. 아니면 아니요. 내용을 보면서 정확하게. 어찌됐든 뭐 저랑 마음이 같네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읽었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닌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후보하고 의논하신 겁니까 하니까 나하고는 이야기 안 됐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나간 거죠. 네. 그래서 또 나니까 문제가 됐죠. 마치 또 뒤집어 엎는 것처럼 돼버렸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뒤집어 엎은 건 아니고 네. 후보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네. 다시 우왕좌왕. 정정했죠. 밤 9시 30분에. 뭐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사실은 제가 2007년도에 제가 대변인 있으면서 또 우리는 국민들 앞에 생중계로 검증 청문회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때도 그 유신 시대의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표현이 후보가 충분히 했었고 또 그 전 단계에서도 사과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항상 그런 사과하는 그 마음의 표시 또는 사과하는 어떤 진정한 행동의 표시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일에 만약에 대변인이 그런 과정을 전부 알고 있다면 후보가 진작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쉬운데 당이 사과했다. 네, 그 순서가 잘못됐다. 네. 뭔가 저도 이상했어요. 이걸 왜 당이 얘기하지? 이상하다는 전혀 예. 뭐 약간의 박근혜 후보 대변인이 하든가 박근혜 후보가 직접 하든가.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서의 약간의 그 어떤 해프닝이다. 어, 하여튼 지금요, 잘못된 박근혜 후보가 지금 기자들 저기에서요, 인혁당 가족과 만나겠다. 가족들이 원하면 만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직접 사과하시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기사가 지금 방금 나왔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이었는데 당이 사과를 하니 네. 마치 당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나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고 이것은 좀 잘못이었죠. 근데 지금 또 홍일표 대변인도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요. 그럼요. 네. 대변인하기 힘드네. 그만둬야 되나. 대변인 정말 힘들어요. 해보셨죠? 예. 힘들죠? 예. 추천 직업 아니죠, 그게. 예. 잘하면, 정말 잘하면. 본전은 좀 못 찾아요. 본전 못 찾아요, 잘하면. 그런데요. 또 좋아요. 그래서 이걸 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예? 꼬리가 뭐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넘어가고 꼬리 얘기. 그 다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근데 왜 사과라는 말을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또 기사들이 또 사과는 안 했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글쎄,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정확한 그 메시지를 제가 전달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과하는 마음은 벌써 오래전부터 네.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혁당 사건은 명백한 국가가 당시 독재 정권하에서 잘못된 사건이죠. 유신 정권하에서.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출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굳이 저 얘기. 그래. 우리는, 저랑 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왜냐면 국민들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예, 전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예.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2년 후배들. 친하시죠? 정준길 공보위원하고 전 공보위원하고 금태섭 변호사랑 학교 다닐 때 물론 법대가 인원이 많아서 우리는 사실 얼굴 보기가 힘들죠. 예. 대학 다닐 때는 잘 몰랐고 검사 생활하면서 알겠네요. 금태섭 변호사는 제가 솔직히 사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고 네. 정준길 변호사는 좀 아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두 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정준길 변호사,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순박하고 네. 좀 순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보니까 정치가 얼마나 좀 험한 곳인지 네.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이 달려들었다가 네.
신세 망치기 딱 좋은 어떤 그런 영역인데 네. 그것을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공보위원이라는 대선 캠프 공보위원이라는 어떤 자리에 이름이 오르니까 좀 너무 좋아한 것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공도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는 뭐 자기의 어떤 존재감도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금태섭 변호사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예를 들어 우리 앵커께서 제 전화를 받으셨다. 네. 제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네. 좀 심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네. 다음 날이라도 네. 당신 어제 왜 그랬어? 하고 네.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는 사이면. 네. 근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가만히 있다가 이틀 후에 프레스센터에서 현직 그 국회의원까지도 데려다 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크게 터뜨렸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정씨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그렇게 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정치 이벤트를 벌였는데 이 정준길 변호사는 그때 기자회견을 할 때 운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네. 부랴부랴 올라서 가서 자기 어떤 기억도 제대로 가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네. 변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렸고 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았는가. 저는 초동 단계에서부터 좀 많이 잘못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정치판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금태섭 변호사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는. 그렇죠? 네. 예, 뭐 그냥 친구들 아닙니까? 네. 정준길 변호사 사실 들어오려다가 아직은 좀 실패한. 아니, 거긴 들어왔다고 봐야죠. 예. 지금 당협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 들어왔죠. 들어왔죠.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는 좀 실패한 네. 단계에서 이 두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전화를 하고 뭐 언성을 높이다가 자기들끼리 기자회견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분탕질을 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참 답답하고 네. 제가 보기엔 좀 속상한 일이죠. 속상하다. 법조인이잖아요. 저도 우리 협박죄 좀 얘기 좀 해볼까요? 협박죄는 당하는 사람이 협박이라고 느끼고 저쪽에서는 장난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친구끼리 농담으로 얘기했. 자, 협박죄 성립합니까? 그것은 이제 느끼는 사람이 그렇죠. 실제 무서웠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네. 쉽게 말하면 제3자가 들어도 무서웠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네. 되고 네. 뭐 장난이었는데 네.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제3자가 느낄 만하면 그것은 뭐 협박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성추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한 사람은 나 그 성추행 아니었다. 근데 당한 여자가 이건 난 성추행이다. 그럼 성추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그래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어찌됐든 이번 사안은 정준길 변호사가 설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있고 네, 어설프다. 금태섭 변호사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설명한 것이 저는 굉장히 진실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금태섭 변호사가 진실에 가깝다. 예,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진실에 가깝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 맞으시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느 쪽에 속해. 네, 알겠습니다. 예, 진실을 여기 얘기하는 거니까. 자, 택시기사를 왜 이거 지금 이제 사실상 택시기사가 진실을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이 택시 탔다는 얘기를 지금 그냥 명쾌하게 그냥 했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을까요?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이틀 전이니까. 아니죠. 자기가 운전하면서 했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그 그러니까. 내용을 글로 썼는데, 근데 그거를 왜 그러세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고전하면 딱 하면 괜찮은데 네. 전화 여러 군데 하다가 보면 좀 약간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설명하다가 한 번 실수한 거 또는 조금 뭐 자기의 어떤 좀 자기의 잘못을 좀 숨기고 싶은 마음에서 약간 그 정도는 너무 편하게 생각했을 다양한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막 그 거짓말을 해서 이것을 숨기려고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정준길 변호사 굉장히 좀 순진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일날 여기 오다가 또 사고가 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프고 저는 또 그것도 사고 난 줄 모르잖아요. 전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가지고 또 방송에다가 이건 방송 언론에 대한 농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지금 자해냐 아니냐 뭐 자작극이다 아니다. 이게 불운이 겹치면 계속 불운이.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하고 싶은 말. 요즘 제가 보면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가 네.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도 찾아가고 네. 이호 여사한테도 찾아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전태일 열사한테도 갔고요. 어쨌든 이 통합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들이 참 박수를 쳤는데 네. 그걸 좀 가까이서 모시는 분들 또는 이 당에서 선거를 돕는 분들이 조금 더 잘 관리를 했으면 이 좋은 한 달을 참 좋게 계속 나갔을 텐데 예. 갑자기 그냥 인혁당 사건에다가 뭐 정준길 우리 금태섭 변호사 이 좀 변호사 친구분들이 그냥 쓸데없는 짓에서 예, 금정지교라 그래서 쓸데없는 짓. 예. 예. 쓸데없는 짓. 근데 이런 건 뭐 그거는 맞아요? 지금 네. 좀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또 질문이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사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김재현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 배지를 띄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함대 수백 척을 이겼습니다. 모두가 질 것이라고 예상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누구든지 이길 것이라고 자만하면 집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